안녕하십니까. 이게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박지원에 대해서 불법 대북 송금 플러스 여적죄 문제를 삼았던 것에 대한 박지원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월 2일자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 그러니까 김경재 총재 발언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이다. 박지원의 대북 불법 송금을 주도한 공범이고 여적죄로 너 잘못하면 사형당해. 이런 말 할 수 있다라는 이 판결문입니다. 이건 이제 대북 송금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도 있고 이번 박근혜 때 대통령 탄핵과도 좀 연관이 되는 사안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된 이 김경재 총재 이 발언은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 특보할 때 그 당시 김경재 총재 연설문을 제가 거의 다 총괄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같이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맥락들을. 자, 김경재 총재는 2016년 9월 12일 11시경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북한 5차 핵실험 규탄 기자회견 여기서 박지원을 거론하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이 주도하여 산업은행 현대그룹을 동원 4억 5천만 불이라는 막대한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비밀 계좌에 넣어주었다. 이 돈이 핵폭탄 개발에 쓰여졌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게 북한 핵폭탄 개발에 실질적인 돈을 지원한 박지원, 임동원 등은 그 핵폭탄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마저 극구 반대하며 북한 김정은 세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즉각 박지원 등을 증인으로 세워 청문회를 개최, 대북 불법 송금의 숨겨진 의도와 그 망국적 결과에 대해 낱낱이 국민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괜히 갑자기 꺼내든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드 배치 관련해서 박지원이가 막 극구 반대하니까 김경재 총재 입장에서는 핵폭탄에 만드는 돈까지 넣어준 자가 방어용 무기인 사드까지 반대한다면은 도대체 너의 국적이 뭐냐? 너 누구 편이냐?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억 5천만 달러라는 현찰을 김정일 계좌에 넣어줘 핵개발에 기여한 인물이 이를 방어하는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명백히 김정은 대변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사드 문제잖아요. 사드. 사드하고 연결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네. 이건 시민일보 전용학 기자와 인터뷰인데 핵무기 개발은 초기 기획 단계에 큰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을 김정일 개인 계좌로 넣어준 게 박지원이다. 그렇게 개발하여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적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박지원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협박을 가합니다. 김정일과 박근혜 대통령이 2000년 2002년 월드컵 직전에 회담한 적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박지원이 까버리겠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을 협박을 하니까, 이제 2016년 10월 19일 자유총연맹 성명서,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에게 현찰 4억 5천만 달러를 챙겨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사석에서는 김정일과 돈독한 우정을 자랑했다. 김정일과 동갑이며 자주 술을 마시고 김수희의 유행가 너무합니다를 함께 부르곤 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 세력으로부터 대남 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공산이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이다.
박지원 위원장이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북측으로부터 얻은 대남 공작형 정보로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아니한다면 여적죄 범죄 혐의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다. 자, 이것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 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맞다. 맞다. 박지원이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과 만나서 그 당시는 원래 이렇게 됐던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현대그룹이 4억 불을 주고 김대중 정부가 1억 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5억 불인데 정부에서 1억 원을 줄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박지원이 정몽원과 접촉을 해서 정몽원에게 야 1억 불 이것도 네가 줘라. 그러니까 정몽원이 우리 돈이 없다. 그러면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 대출을 해달라. 그래서 박지원이 이기호 경제수석 등과 조정을 해서 불법으로 현대그룹의 여신한도를 넘어서는 불법으로 4천억 원의 대출을 만들어줘서 그중 4억 5천만 불을 현대그룹이 김정은 해외 비밀 계좌로 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임동원 국정원장,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이 모두 다 남북 발전자금 관련법 위반, 외환법 위반 등등으로 다 처벌을 받게 된 건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재판부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박지원이나 임동원이나 이기호는 이것이 정부가 다 판단해서 한 거지 우리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갖고 그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아니고 박지원, 이기호, 임동원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이었냐면은 만약에 박지원이나 이기호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으로 쏴줬다 그러면요. 총괄 총책임자인 김대중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정권의 핵심 3인방이 다 개입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해주고 현대그룹이 불법으로 김정일한테 쐈는데 김대중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대중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도 이거 인정을 했고 이건 국가 통치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 검찰과 특검 재판부는 김대중은 빼고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아니고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개인이 한 거다. 자, 그 당시의 여론 볼 때는 자, 국가 통치할 때 뭐 뒷돈도 좀 줄 수 있지.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03년도에 드러났는데 이 당시는 핵실험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핵실험하고 연결된다고까지는 여론이 쫓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6년 10월에 핵폭탄 실험을 하니까 아 이게 이 돈이구나. 이 돈 가지고 핵 개발했구나.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중까지 다 구속해라라는 여론이 완전히 공감대를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이 사례로 볼 때는 박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사유가 K재단, 미르재단, 문화스포츠 융성재단의 전경련이 매출액 순서대로 출연금 냈다는 거. 이게 지금 뇌물로 인정이 안 됐죠.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직권남용 강요죄라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직권남용 강요죄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산업은행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현대에 불법 대출시켜준 게 직권남용이자 강요죄죠. 그러면 그거 총괄지휘한 김대중도 처벌받고 당연히 김대중도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뭐 이미 뭐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전경련에서 출연금 모아서 재단 갔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근데 이건 왜 문제가 됐냐? 한국산업은행에 여신 기준이 있어요. 현대그룹에 얼마 정도 빌려줄 수 있는 여신 기준이 딱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 건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천인공노할 범죄죠. 과정도 훨씬 더 심각한 범죄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일에게 핵폭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만약에 김대중이나 박지원이 김정일이가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짓 했으면 이건 뭐 100% 여적죄예요. 100%. 핵 개발은 98년부터 했다고 이제 미국 CIA가 인정하는 건데 이 정상회담이 2000년도고 2000년 4월 달에 돈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대중이 알고 있었다. 핵무기 개발하는 거 알고 핵 개발하는 데 쓰라고 돈 줬다. 그렇게 믿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밝혀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건 김정은이 무너지면요. 그 북한 관련 자료다 다 뒤져가지고 박지원이하고 김대중이 핵 개발하는 거를 알고 줬냐 모르고 줬냐 이거 분명히 이거 다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제가 딱 눈에 띈 게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개개인의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즉 박지원이가 돈을 갖다 주고 여적죄를 범했냐 마냐 이거는 국가와 국민 개개인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만 맞으면은 약간의 왜곡과 조작이 있어도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이 법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하고 이정희 남편에 대해서 경기동부연합이고 종북이라고 얘기한 게 지금 왜 유죄가 나옵니까? 2심까지 유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 이 기준이면은 통합진보당의 종북성 문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당과 이정희 통진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대선 직전 벌어진 총선에서 제가 질렀던 건데 이 기준이면 절대 유죄 나오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통진당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와 함께 해산시켜버렸는데 한마디로 종북정당이라고. 나는 참 이 법원이라는 데가 아니 국민들이 과거 판례를 보고 아, 야 이런 기준에서 하면 맞겠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재판부마다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어떻게 믿고 뭐 말을 하냐는 겁니다. 이거 저는 이게 맞다고 보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사안이라면은 그거 폭넓게 인정해 줘야죠. 근데 저한테 유죄를 때린 그 재판부는요 뭐라 그랬냐면요 종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워낙 치명타기 때문에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로 종북이 막 국가를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도 종북이란 얘기를 명백한 완전히 이거는 김정일이한테 그냥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종북이란 말 쓰지 말라고 했던 게 지금 대한민국 재판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우리가 저 문재인을 쫓아낸 다음에요 사법개혁할 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의 표현의 자유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정희하고 재판할 때요 본인들이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당신들이 왜 종북인지 쫙 주장합니다. 과거에 통진당이 했던 그 발언들. 그러면 이 발언은 이런 맥락이고 이런 맥락이고 이런 맥락이어서 나는 종북이 아니다고 해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해명 안 했습니다. 이정희하고 통진당이요. 전혀 해명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재판부하고 똑같이 종북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너무 큰 타격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달라. 내가 왜 종북이 아닌지를 설명을 안 해요. 재판부에서도 재판에서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고
그런 게 유죄가 나오니까 이 박 대통령 때 이거 헌법재판소니 지금 이 사법부 하는 거 보세요. 이미 끝장이 났던 거죠, 끝장이. 자, 여적죄 관련 부분도 또 재밌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적죄 문제도. 그러니까 여적죄라는 것은, 너 박 대통령하고 김정일이가 만난 대화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그거 대남 공작원한테 듣지 않았냐? 대남 공작원한테 들은 정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협박하면 그게 여적죄다. 지금 그 취지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너무 문장이 긴데 내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박지원이한테 여적죄를 주장하냐, 못 주장하냐, 거기에서 따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저 말에 똑같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명예훼손하고 기준을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입증 부담 책임을 의혹 제기자에게 크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재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야, 이거 제가 통진당하고 재판할 때 똑같아요. 제가 주장한 거랑. 아니, 이정희가 그동안 떠든 발언들이 통진당이 내놓은 강령이 있고, 그거면은 된 거지. 법원은 결국 김정일이한테 지령받은 거 지령 문서 가져와,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저희한테. 언론과 법원 판결만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게. 여기도 또 나오네요. 그런데 특히 원고는 공적인 존재로서 그의 정치적 이념이나 발언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즉 박지원이가 워낙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까 박지원에 대한 의혹은 널리 문제제기 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형사사건에서도 당연히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자, 이 판결문에서 같은 핵심은 박 대통령이 지금 이 K재단, 미르재단 모았다는 걸로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킨다면은 김대중은 뭐 무조건 탄핵시켰어야 되고, 이제라도 김대중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다 박탈시켜버려야 됩니다. 박 대통령 기준 그대로 갖다 대면은 이건 뭐 불법으로 특정 기업 대출을 밀어주고 그 기업이 김정일에게 개인 돈 갖다 줬기 때문에 전경련이 자금 모은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지원이 대북 불법 송금의 공범이자 당사자가 맞다라고 확인을 또 해준 거고, 세 번째는 국가의 안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널리 확대해줘야 된다. 다른 명예훼손과 다르게. 근데 참 제가 종북이란 단어로 지금 제가 선배를 몇 개를 물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지금 이정희 재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지금 이거 몇 년째예요? 지금 4년째. 통진당 이미 해산됐는데 이정희 종북 이게 지금 아직도 계류 중이라니까 대법원에서. 참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뛰란 얘기인가요? 그리고 제가 이정희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을 최초로 터뜨린 사람이에요. 2012년 총선 앞두고. 그걸로 한 통진당하고 민주당 저 한 100만 표 날라갔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석기를 지지한다는 트위터를 썼다고 아직까지도 이 조원진 친중당 등이 음해라는데
당신들 뭐 했습니까? 2012년 총선 때. 혈혈단신 맨 앞에 나가가지고 경기동부연합 종북성 폭로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법원 재판하고 있는데 제가 이석기 편을 들었다는 거는 이게 종북성이 드러나니까 유시민이 종북인 거 모르고 합쳤습니까? 이정희 애들하고? 경기동부연합 모르고 합쳤어요? 뻔히 알면서 같이 해먹으려 합쳤다가 이게 경기동부연합의 종북성이 드러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자. 도망갈 때 유시민이 선거 부정을 그냥 경기동부연합에다가 다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제가 냉철하게 취재했을 때 경기동부연합의 선거 부정보다 유시민 쪽의 선거 부정이 훨씬 더 구체적이었어요. 근데 확 덮어 씌우고 좌익 언론 전체도 일단 이 위험하니까 대권 먹어야 되겠는데 통진당 끌고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덮어 씌운 겁니다. 그냥 이정희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시민 쪽의 선거 부정을 파헤치고 제가 검찰에 고소까지 하고 선거 부정 관련해서는 너 이석기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유시민 쪽이니까 너 유시민하고 싸워. 그때 이석기는 뒤에서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석기 트위터에 들어가서 나는 선거 부정 관련해서 네 편이니까 너 싸워라 유시민이. 못 도망가게 잡어. 유시민하고 심상정하고 노회찬은 지금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저보다 종북을 훨씬 많이 알면서 통진당에 그거 종북을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고 들어가서 해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드러나니까 선거부정 덮어씌우고 튀어나와서 아직까지 발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뛰면 안 돼요. 이석기, 이정희랑 같이 무덤에 묻혔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제가 이석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음해래요? 친중당에서 저만큼 종북이랑 많이 싸운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와보세요. 한 명이라도. 저보다 더 처절하게 싸운 사람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북송금 이거. 박지원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게끔 워낙 적나라하게 연설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했다가 결국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박지원이 이제 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박지원은 대북 불법 송금했다. 박지원 여적죄로 사용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의 투쟁의 성과입니다. 자, 오늘 이 손석희 부인 설검정 성당에서 양평댁, 염승태 의원 등이 한 3시간 동안 피켓팅하면서 제가 영상 보니까 성당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쳐들어가야 됩니다. 내일은 12시 JTBC 앞에서 손석희에게 검찰이 제안한 대로 사망유의 토론 응하라는 집회를 하고 금요일 2시에 대구 바른땅 집회 그대로 가고 토요일은 부산 피켓팅 등산 그리고 일요일 오전 11시 다시 손석희 부인이 다니는 세검정 성당에서 좀 큰 판의 피켓팅을 벌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이 이재용 부회장 2심 이후 급격히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더 나아가주면요. 문재인 끌어내리고 손석희 집어넣고 박 대통령 빼내고 새로운 자유통일 정권을 만들 날이 올해 안에 다가올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